오늘 영상만 딱 5분만 투자하시면요, 상업용 부동산 건물 투자를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플로우를 간단하게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빌딩의 김태봉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요, 이 건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건물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건물 투자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간중간 과정에 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 플로우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짧은 영상 속에 잘 체크해 두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자, 건물 투자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건물 서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건물 서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오피스를 사거나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을 매수하십니까? 그쵸?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뭐 아파트 관련된 앱도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앱도 보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거죠. 공인중개사 찾아가가지고 실매물도 확인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브리핑을 받으면 설명도 있잖아요. 건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건물도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카테고리를 보시면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거기서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내가 맞는 필터링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만 보는 앱들이 있어요. 부동산 디스코라든지 그리고 밸류맵 그리고 부동산 플랜 등등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을 서치하기가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건물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상업용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이 쫙 뜰 거예요. 그럼 거길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상업용 건물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친절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고 그 건물을 나의 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으면 됩니다. 요렇게 건물 서치는 요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건물을 잘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 사전에 건물 공부를 뭐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건물을 많이 찾아보면서 또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찾아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든 건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은 똑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계약은 똑같은데 다만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은 그냥 계약서 쓰면 딱 끝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내가 거기서 임대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사업자를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법인 사업자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장단점은 모두 다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건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가장 큰 장단점,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법인 사업자로 살면은 대출 실행이 좀 많이 되고 나중에 이걸 매각했을 때도 법인에 대한 양도 차익이 적게 낼 수 있는 그래서 건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자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금 치르기 전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시는 거고요. 그 세 번째, 대출을 실행해야 돼요. 대출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됐잖아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발생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출하기 전에는 법인 사업자를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리한 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건데 내가 자본금이 많다고 그러면 굳이 대출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겠죠. 이건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어떤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 될지도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고요. 이 대출은 한 군데 은행에서만 알아봐야 될까요? 아니죠. 한 세 군데 정도로 승인을 받아놓는 게 아주 안정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 군데 정도 승인을 받아놓으면 내가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겠죠. 선택을 하시는데도 그 나머지 두 군데는 좀 미안하지만 그분은 막 힘을 많이 써줬을 거 아니에요. 서류 작업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소정의 무슨 내가 뭐
뭐 밥을 한 개 사줘도 좋겠지만 요즘에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좀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표시는. 그리고 대출 실행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리 건물 설치할 때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대출까지 됐으면 그 다음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주거용 부동산 하는 것처럼 대출 실행했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잔금 날짜, 그러니까 보통 상업용 부동산에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서는 중도금을 넣진 않아요. 계약금 10%, 대체적으로는 잔금 90%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비율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이래요. 그러면 10%는 내 계약금 내는 거지만 나중에 이 90%는 이 대출 실행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과 대출 실행 합쳐가지고 잔금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잔금 처리할 때 누가 합니까? 똑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똑같이 법무사를 통해서 이거를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투자가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플로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플로어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간에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이런 부분을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 소유권 이전 넘어왔으면 이건 이제 내 건물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뭐가 있죠? 자,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쓰게 받아도 되지만 안정성 있게 하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바탕으로 다시 임차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가 아주 오래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봤을 때 부실한 임대차 계약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현 임차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뭐 내가 할 말이 있거나 뭐 주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반대로 임차인도 현재 건물을 운영하면서 그쪽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생길 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썼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나고 건물을 이제 내가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에 맞춰가지고 내가 임대차비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끊어주는 것도 법인차 쓰면 이제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우는 이렇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표를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려놨으니까 요거대로 다 적어 놓으시고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다가 모르는 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내 뭐 부동산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챗GPT를 돌려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또 그 세부 사항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겁먹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업용 건물 투자 자산을 늘리는 거는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